군견 도망가면 처음에는 전 소대원이 다 일어나서 찾아야 된다. 근데 전 소대원이 자차 못 찾는다. 그럼 단장님도 일어나신다라고 하셨어요. 군견도 솔직히 상팔자예요 정말. 군견병보다 아무래도 군견이 더 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견은 이제 주로 순찰견이랑 폭발물 탐지견이 있어요. 순찰견은 거의 대부분 저먼 셰퍼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폭발물 탐지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브라드 리트리버가 가장 주력으로 되어 있고요. 골든 리트리버도 있고, 그 다음에 셰퍼드 중에서도 후각이 좀 남다른 친구들은 탐지견으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애기 강아지들은 훈련을 받아요. 초도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앉아 엎드려 같은 기본적인 제식을 군견에게 미리 가르치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몇 번의 테스트를 봤는데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면은 각자 자대로 배치받지 못하고 대학 수능 볼 때 재수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재수 삼수를 이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그 적격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군견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 온 편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선임들한테 얘는 왜 이렇게 태어나는 거에 좀 늦게 배치가 됐냐 이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군견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하면 떨어져서 활동을 잘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초도 배치 때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자격 요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진돗개가 사용되잖아요. 들은 바로는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충성심이 되게 좋아가지고 주인을 한 번 보면 되게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더라도 금방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유도 다른 핸들러 밑에 있다가 바로 저한테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간식 주고 되게 좋아해주니까 그때부터 저를 되게 졸졸졸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충성심의 여부. 그 군견이 급수로 나뉜단 말이에요. 1급 군견, 2급 군견 보통 그렇게 나뉘는데 각자 그 급수마다 할당해야 되는 그 군견의 훈련이 달라요. 왜냐면 이제 가끔씩 군대 간부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군견 평가를 하시는데 그 군견 능력 평가를 할 때 1급 견이 해야 되는 평가 기준이 있고 2급 견이 해야 되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급수별로 훈련이 달라요. 2급 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제식만 할 수 있으면 오케이고요. 앉아 엎드려 그 다음에 차렷이랑 그 군견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핸들러가 군견 이렇게 살을 뛰어넘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군견의 그 충성심이나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훈련인 것 같고요. 1급 견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요. 2급 견이 받는 훈련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동 여기 보호대 받고 막 그냥 문다든지 아니면 장애물 뛰어넘는다던가 아니면 같이 뛰어다닌다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 차렷이라던가 여러 가지 더 큰 많은 훈련을 받게 돼요. 저는 2급 견이었기 때문에 앉아 엎드려만 해서 아주 편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운인 것 같아요. 고집을 피운다거나. 저희도 이제 민간인이었다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오면 군인화가 돼서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 웬만큼 시키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아무래도 군견화가 돼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힘듦이면은 당연히 저희가 안 시키죠. 그러니까 애초에 티가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걔가 나도 오늘 너무 힘든데 하고 안 하고 싶은 경우에는 물 주고 밥 주고 약간 어르고 달래면은 엔간하면 하게 돼요. 저희도 이제 휴가 준다 그러면 하는 것처럼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군견들 훈련이 놀이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즐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1급 겪는 친구들 되게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이거 나한테 넘기게 해주네 이렇게 하는데, 또 근데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군견도 다른 게, 제 이유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재밌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걔마다 다른 것 같아요. 군견병도 군견에 따라서 군 생활이 좀 달라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공군 군사경찰 특기잖아요. 여기서 제일 공군에서 힘든 특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군견병으로 오는 게 천운이에요. 일단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편하니까. 근데 그 군견병을 와서도 걔를 받는 게 진짜 천운이에요. 저는 진짜 사다리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유를 받아가지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동기 같은 경우에는 틈만 남 탈주하고 틈만 남 사람 물고 이래가지고 동기가 걔를 잘못 관리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한두 장 쓴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입마개 하고 걔 막 밥 먹이고 이러는데 진짜 옆에서 보는데 동기인데 너무 고생한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었어요. 선임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너 군견 진짜 관리 잘해야 된다. 군견 도망가면 처음에는 전 소대원이 다 일어나서 찾아야 된다. 근데 전 소대원이 자차 못 찾는다. 그럼 군사 경찰 대대원들이 와서 찾아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 비행 단원들이 일어나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어날 때 단장님도 일어나신다라고 하셨어요. 군사 재산이다 보니까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규모 부대에서 가끔 저희 이제 교육을 오는데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군견이 진짜 촬영을 실제로 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차에서 이동할 때는 줄을 확실히 묶어놔야 되는데 그 병사가 좀 줄을 소홀히 해서 타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저희 이제 그 근무 있던 애들 중에서 근무 없던 애들, 잠깐 쉬고 있던 애들 다 차출돼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 찾으러 다니고 결국 잡았어요. 타령을 하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요. 군견도 같이 찾나요?
같이 찾진 않고요. 인력으로 보통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견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걔가 이제 걔 보고 또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만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차출돼서 많이 찾는 경우가 많아요. 군견도 솔직히 상팔자예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얘네도 이제 상팔자라서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침 견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일과제병들이 따로 있어요. 환견 관리병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아침에 내려가서 그 친구들만 이렇게 밥을 주니까 그때 밥을 먹고 자요. 쭉 자다가 소장님이 군견 훈련시켜라 그럼 걔네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걔네도 같이 훈련을 하고, 아니면은 자고 있다가 밥 먹을 때 또 밥 먹고 자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그 친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건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는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죠. 각자 근무가 있는 초병들이 내려가가지고 군견 이렇게 리시복을 하면 그때부터 그 친구들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업무가 어떤 거에 따라서 군견의 활동도 달라져요. 근무가 끝나면 다시 데려가서 자죠. 굉장히 편하고 똥도 치워주고 밥도 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군견병보다 아무래도 군견이 더 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군견이 이제 지내는 곳을 견사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일단 냄새에 압도되고 크기에 압도되는데 리트리버랑 셰퍼드 합쳐서 거의 20에서 30마리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쫙 이렇게 있고 복도가 쫙 있어요. 거기가 환경의 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대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저희 전기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관리를 많이 못했다고 들었어요. 전설 속에서는. 저희 때는 진짜 그 체제를 바꿔가지고 밥 먹을 때 항상 청소를 한 번씩 하자라는 체제로 되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짜 확실히 깨끗했어요. 냄새도 거의 안 났고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선 그렇고 군견 하나하나의 생활 환경도 역시 핸들러 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좋은 핸들러를 만나면 되게 거의 호텔을 방불 정도로 엄청나게 깨끗한 경우도 많고요. 관리를 잘 안 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털 껴있고 똥 잘 안 치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군견 본인이 자기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깨끗하게 쓰는 친구들은 똥도 가지런히 싸놓고 털도 많이 안 빠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렇다시피 좀 더러운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똥 싸놓고 거기서 막 뒤집고 놀고 이러다 보면은 똥이 온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똥 냄새로 진동을 해요. 그것도 이제 군견의 탓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군견의 생활 환경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군견들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80년대 군인 일반 병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는 데에서 저희가 달이나 한 번씩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데 사료가 이제 대용량 군견 사료를 진짜 이따만한 거를 몇 포대를 받아와서 쌓아놓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까서 먹이고 그러는데 성분표를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개가 키우는 사료에 들어간 성분이랑 별반 다르진 않더라고요. 성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그 큰 포대에 들어간 사료를 저희가 소분해가지고 먹이기도 하는데 그 사료들이 맛이 없거나 아니면 좀 병 걸려가지고 잘 못 씹는 노견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참치 캔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밥에다 비벼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캔 같은 것도 되게 종종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핸들러들이 난 우리 개가 너무 좋으니까 써줘야지라고 할 수 없고 수의장교님이나 환경관리병의 그 처분하에 이렇게 먹여라 하는 애들만 먹일 수 있었어요. 군견들한테 특징이겠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제일 맛있고 그거 주면은 밥 안 먹던 친구들, 밥 줘도 거들떠도 안 먹는 친구들이 그 냄새만 맡으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막 아삭아삭 씹어먹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특식은 그거랑 핸들러들이 개인적으로 사오는 싸제 간식들 아니면 소장님이 이제 밖에 나와서 사왔던 싸제 간식들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면 그때부터 그 친구의 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생해서 근무를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평생 하게 돼요. 수의장교님의 판단하에 얘는 근무가 좀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근무를 못 내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게 좀 마음 아픈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는 진짜 그냥 그렇게 늙어서 계속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 저희도 캐산이라고 있었는데 다리 다치고 나서부터는 아예 나가질 못해가지고 그냥 짐처럼 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군대장 할 때 연락을 받았던 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그 민간에서 원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군견 핸들러였던 사람이 마당에 있으니까 데려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분 그 사람의 적격 심사를 갖춰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봤을 때 분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셰퍼드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큰 기질을 순찰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통과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군견병에 전역할 때 군견들도 알아요. 이제 이 사람 떠나는구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느꼈던 바로는 이유도 이제 제가 전역하기 며칠 전에 저희 견사장 바로 뒤에 간이 흡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딱 피면서 이유 이렇게 불렀는데 뭔가 그냥 눈빛이 되게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런 비과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한번 가고 나면은 되게 격렬했던 사이 같은 경우에는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셰퍼드는 주인을 되게 잘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이 곧바로 배치가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약간 적응 기간을 거치면은 전 주인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되게 그 신병이랑 잘 지내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전역할 때 이제 못 봐서 슬프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좀 많이 애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임들 중에서 이제 아니면 저희 동기들이나 원래 개 관리 되게 안 하고, 왜냐면 이제 군경소대에서 개들 때문에 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다 겪고 나면은 원래 애견인들도 이제 개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공공연하게 난 개들이 너무 싫다, 나는 진짜 군경소대 전역하고 나면은 개들 쳐다도 안 볼 거다 하던 선임들도 되게 많은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전역할 땐 좀 센치해져가지고 좀 마음에 뭉클해져가지고 생전 안 내려가던데 내려가가지고 개들 씻겨주고 청소 다 해주고 하는 경우가 거의 관례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심지어 또 이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목이 메일 정도로 좀 슬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견사장 청소도 해주고 닦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한 번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여름에 견사장이 진짜 온도가 높아요. 에어컨 속에서 쉬고 있다가 밥 주러 내려갈 때쯤 되면 진짜 와, 이게 여기서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찜통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대형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주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에어컨 안 틀면 죽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가뜩이나 털도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좀 냉방이나 난방 이런 걸 좀 더 시설을 좀 보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쿨링 판을 깔아준다거나 이런 보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퇴역하고 나서는 근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서는 좀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해주는 요양병원이라던가 시설이 생겨가지고 근무 못한다 판정이 딱 나면은 걔네들만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약간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처럼 걔들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문제가 많겠죠. 아무튼 저는 그런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복무했던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견 그리고 군견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